자, 요 다음 내용은 세 가지 유형의 학생들.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세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란 거는 사람마다 자기 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났을 때부터 그 사람들의 좀 배우는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보면은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 귀로 잘 들어서 그거를 몸으로 체득해서 자기가 레슨이 잘 풀리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말로 설명을 하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럴 때 뭐 해요? 시범을 보여주든가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여주든가 이렇게 밀어치라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엎어치고 있는 거, 그거를 시범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비디오 장비가 굉장히 좋으니까 비디오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딱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대부분 다 교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나 같은 경우도 나는 약간 요 비주얼 러너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나를 경험을 해봤을 때 나는 누가 말로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눈으로 딱 보면은 금방 잘 따라해요.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축구도 하고 야구를 중2 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네? 그러면 눈으로 내가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금방. 그리고 누가 앞에서 딱 시범을 보여주고 한다 그러면 특히 더 빠르고, 그래서 대부분 다 버벌 아니면 비주얼.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거나 눈으로 보여줬을 때 대부분 다 90%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학생들이 키네스테릭이라고 약간 체감각적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전체 학생 중에서는 10%밖에 분류가 안 되지만은 나는 이거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좀 약간 레슨이 굉장히 답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티는 안 내죠.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 별로 골프가 늘지를 않았거든. 좀 나포 상태였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대부분 다 저런 체감각적인.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서 안 됐을 때 눈으로 다 보여주고 시범 보여주고 비디오 찍어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좀 반복적인 동작이나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기구가 필요하고, 요 키네스테릭이라는 그런 분류된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거나 순발력이 좀 떨어지거나, 논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학력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주로 한 자리에 앉아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 직업군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효과적인 거는, 이런 사람들 연습기구 같은 거 탁 놓고서 뭐 하라 그러면 뭐 여기에 끼고서 아니면 목에다가 공 걸어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거 반복해가지고 하는 거를 또 실제로도 좋아하고 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빨리 늘게 되고 골프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서, 처음에 아까 그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말하는 요 순발력, 재치, 아니면 대응하는 거, 이런 거를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떤 분류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짐작을 해보고 레슨을 하면서 이거가 잘 안 먹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나 아까 그 마이크 밴더 얘기했잖아요. 나는 키네스테릭하고는 좀 먼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는데, 자꾸 여기다 이 공을 못 꺼내게 하니까 그냥 너무 불편해 죽겠는데, 난 이런 연습기구도 싫고 막 그냥 좀 뭔가 느낌적인 골프를 익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내 필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저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 밴더한테 가서 와 대박, 이게 골프 레슨이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여기서 티칭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10%라는 얘기죠. 많지는 않은데
그런 형태를 알고서 이 사람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10명을 가르쳐도 10명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뭐 두 가지를 병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눈으로 자꾸 보여주면서 이렇게 본인이 하는 그 연습기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연습기구 안 좋아해요. 연습기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목걸이에 이거 공 걸고 이렇게 해서 공 치고 그런 거 익혀서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약간 좀 키네스테릭인 그런 감각적인 거를 체감과 몸으로 익히는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걸 본인이 이해하면 돼요. 그게 뭐 잘못된 거는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혈액형도 뭐 무슨 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듯이 내가 소수의 혈액형이라 그래서 내가 특이한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이론에서 얘기할 때는 원 플레인 스윙과 투 플레인 스윙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높게 들어서 아래로 떨어뜨리니까 스윙 플레인이 두 개가 생긴다. 그리고 하나는 좀 플랫하게 하나의 스윙 플레인으로 스윙을 하니까 원 플레인 스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암 스윙이다, 바디 스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팔을 더 많이 쓸 거냐, 몸을 더 많이 쓸 거냐, 이제 그 차이인데, 요것도 보면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스윙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레슨을 할 때 만약에 본인 스윙이 암 스윙이지 바디 스윙이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프로들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투어 프로 선수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제일 먼저 학생의 체형을 보고 역시 이것도 성격이나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운동적인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 친구한테 조금 플랫하게 암 스윙을 가르쳐야겠다, 바디 스윙을 가르쳐야겠다. 그건 이제 지도자의 몫이지만은 대부분 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했던 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맞으면 괜찮지만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나도 누가 뭐 친구가 전화 와서 여기 뭐 부천에 어디 연습장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기 아는 프로 좀 소개시켜 줘라. 근데 내가 거기 아는 프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딱 너하고 체형이 비슷하고 되게 성실해 보이는 프로한테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프로가 만약에 뭐 투어 프로까지 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체형의 스윙이 본인한테 잘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은 요 내용을 습득을 하고 알게 되면은 요런 사람들한테는 요런 스윙을 익혀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다치질 않고, 얘기한 것처럼 이건 무슨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좀 길고 날씬하고 이런 호리호리한 체형들, 그리고 몸이 좀 높게 들었다가 떨어뜨려야 되니까 몸이 좀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동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오른팔잡이가 주로 많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팔이지만 또 왼팔로 스윙할 때는 오히려 바디 스윙을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약간은 좀 중력을 이용해서 공을 탕탕 때리는 선수들이니까 약간의 좀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그 반대의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딱 설명을 해주고 어느 스윙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은 완전히 무슨 다 하자잖아요. 좀 약간 덜 떨어진 사람들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딱 해놓고 보면은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왜 나를 바디 스윙을 가르쳤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얘기한 것처럼 성격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린 사람들처럼 몸이 유연하고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나이 30 넘어서 골프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좀 뻣뻣한 분류에 들어가요. 약간 그거를 이제 본인들한테 좀 인식을 잘 시켜줘야 돼요. 스윙 영상이 나오는데 그 김효주 프로예요. 전형적인 이제 좀 투플레인 스윙. 카메라 앵글이 조금 더 달라서 조금 더 업라이트로 과장돼 보이긴 하지만은 백스윙 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 내려오는 스윙 플레인이 그거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투플레인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크니컬하게는. 백스윙도 높고 피니시도 높고, 그리고 오른쪽 거 스윙 보면은 주로 암 스윙을 하는 투플레인 스윙 하는 선수들 보면 탑에서도
상체가 조금 오른쪽 왼쪽으로 약간은 더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그 스윙하는 거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이밍도 잘 이용하고 끝에서 잘 낚아채고 운동신경이 좀 있고 이제 그런 스윙이고 남자 선수 중에는 배상문 선수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아카데미를 다 거쳐갔던 친구들이라서 내가 조금 더 김효주나 이런 친구들보다는 김효주는 내가 스윙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배상문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충분히 그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은 내 스윙이 너무 좀 업라이트한 것 같다. 너무 다운스윙 때 인사이드로 내려오면서 좀 원치 않는 드로우가 많이 난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성이 이러니까 너는 이런 스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또 그 저 뒤에 백보드를 비교해 놓고 보면 보일 텐데 백스윙 때 상체가 약간 스웨이 되는 느낌을 되게 싫어하고 했었는데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전혀 의도치 말고 자연스럽게 약간씩 움직여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부분 다 투플레인 스윙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인아웃 스윙 궤도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대부분 다 드로우 구질이 나죠. 그 구질에 대한 것도 좀 이따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선수는 이정민 프로인데 좀 전형적인 원플레인 스윙이에요. 이정민 프로 같은 경우는 체형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길고 그 늘씬한 체형이라서 김효주하고 거의 체형은 비슷하지만은 이정민 선수 보면은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은 왠지 보면은 말투나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본인이 스윙할 때도 항상 느끼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몸은 좀 뻣뻣한 스타일이에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 그런 경우가 오히려 몸이 뻣뻣하고 이런 친구들이 굳이 암 스윙을 하지 않고 바디 스윙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 친구는 홍순상 프로인데 홍순상 프로는 나는 이 친구도 이제 본인 항상 이제 나이 들어서 아카데미 오는 프로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윙하고 나는 왜 배상문하고 스윙이 좀 다르지? 훨씬 더 그 바디 스윙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본인은 그 바디 스윙인지 모르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자기도 임팩트 때 보니까 상체가 조금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상하체 분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전혀 공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하체 분리를 하는 순간 완전히 상체 따로 하체 따로 팔 따로 막 그러면서 방향도 그러고 공을 제대로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투플레이 스윙은 지금 타이거 우즈도 내가 봐서는 어렸을 때는 전형적인 투플레인 스윙이었는데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점점 약간 원플레인 스윙하고 두 개를 좀 섞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들은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하이브리드 스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참 기가 막히게 잘 짓는데 원플레인하고 투플레인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스윙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 프로들의 전형적인 그 스타일들이에요. 약간 높게 들어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템포하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팩트일 때 안쪽으로 떨어뜨리면서 공을 때리니까 그러면서 체중 이동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왼발을 좀 딛는 지면 반발력이 조금 더 필요해요. 결국에 이제 골반 이동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 전체적인 스윙이 약간 업라이트고 그리고 특히 탑에서 팔꿈치가 조금 몸에서 벌어지고 타이거처럼 이렇게 일절을 받치지 않고 약간 플라잉 엘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오른 팔꿈치가 겨드랑이 쪽으로 붙어서 내려오는 그 테크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안쪽으로 그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릴리스를 넉넉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푸시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릴리스 좀 심하게 하면은 좀 훅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투플레이 스윙을 하는 그 골퍼들 보면 주로 다 드로우 구질을 주로 많이 갖고 있게 되죠. 그리고 피니시 자체도 좀 높게 하게 되고 요 스윙이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체형을 보고 조금 더 요 선수는 리 웨스트우드인데 리 웨스트우드가 요때 살이 좀 많이 빠졌을 때인데 원래 좀 약간 자꾸 땅땅하고 배도 많이 나오고 팔뚝이 두껍잖아요. 딱 보면은 아저씨 체형이지. 타이거 체형은 연예인 체형이고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 체형에는 오히려 원플레인 스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플레인 스윙을 할 때는
몸으로 스윙을 해야 되니까 몸이 센터 피봇이 이렇게 움직여가서는 오히려 파워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똑딱이 스윙이나 마찬가지예요. 센터 잡아놓고 몸을 상체 턴, 하체 턴 해야 되고, 양쪽 겨드랑이는 몸에 꼭 붙어 다녀야 되고, 약간은 자연스러운 스윙 템포나 타이밍이 아니고 약간 기계적인 템포로 스윙을 하고, 그리고 상체하고 겨드랑이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몸을 여니까 임팩트에 조금 상체가 열리면서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스트롱 그립이 오히려 훅 그립이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몸을 항상 겨드랑이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피니시를 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스윙 피니시가 큰 거고, 한 4분의 3 정도의 스윙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바디 스윙이고, 전체적인 구질은 스윙 플레인이 조금 업라이트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의 페이드가 정확한 스윙이고, 셋앤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우리 아카데미 할 때 지금 일반인들도 그런데 웨지 잘 치고 싶어 하는 그 일반인들이 있으면 난 요 셋앤턴이라는 스윙을 많이 가르쳐 줘요. 이게 바디 스윙의 제일 기본이 되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자세 쓴 상태에서 그냥 겨드랑이를 딱 거의 팔꿈치까지 몸에 붙여요. 웨지 이상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팔꿈치까지 붙여놓고 그 제자리에서 이것도 아니고 약간 역피봇 느낌으로 셋을 하고, 손목을 꺾어서 셋을 하고 다운스윙 때 그냥 골반으로 그냥 턴한다는 느낌의 그 셋앤턴 스윙인데, 신은정 프로 이거 해봤지? 우리 아카데미 있을 때, 선수 때.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진짜 내가 환불해 줄게. 이 셋앤턴 스윙은 정말 웨지 게임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하고 턴하니까 완전히 기계적으로 체중 이동도 없이 뭐 타이밍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착착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그 바디 스윙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골퍼들한테, 특히 키 크고 호리호리한데 팔 따로 몸 따로 노는 골퍼들한테 요 셋앤턴 스윙 알려주고, 그러면은 웨지는 꺾어놓고 그냥 도니까 자연스럽게 다운블로를 맞고 뭐 눌러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그 맞고 하는데, 이걸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피니시도 크게 못 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웨지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칠 수가 있는데, 요 셋앤턴이 자신 있게 잘 하는 사람들은 요 스윙을 클럽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웨지에서 시작했다가 피칭도 해보고 나인아이언 해보고 에이라이언, 그러면은 아이언 스윙은 그 대부분 내가 프로들한테, 공 잘 치는 프로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일부러 그렇게 강요한 건 아닌데 한 3가지 다른 스윙을 다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도 공 칠 때 내 스윙이 나눠보면은 나는 한 4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테크닉으로 스윙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몸 쓰고 막 이러는 거 다 다르지만은 드라이버 느낌 다르고, 우드 느낌 다르고, 유틸하고 아이언 한 묶음이고, 그리고 웨지 다르고. 그러니까 숏게임은 다르고 배죠. 웨지 조금 작게 하면 숏게임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느낌으로 스윙을 할 때 공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몇 가지로 스윙해요, 보통? 2가지. 오, 간결하게 하는 거네. 본인 스윙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4가지. 4가지? 4가지면 너무 많다. 근데 드라이버랑 웨지는 비슷해요. 드라이버하고 웨지. 좀 원플레인으로 몸통 스윙을 하려고 하고, 아, 아이언 같은 경우랑 유틸은 확실하게 좀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한 것처럼 이 원플레인하고 투플레인하고 완전히 다른 스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간혹 이제 선수 시절에 아카데미를 옮겨 다니면서 프로들의 성향에 따라서 스윙이 다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은 이런 거를 모르고 배운 상태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이런 거 몰랐겠지만은 프로들이 모르고 가르쳐 줬을 때는 너는 이런 스윙이 네 몸에 맞다, 네 체형에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쳤을 때는 지난번에 프로님은 여기서 이렇게 넓게 벌리라 그러는데 왜 이걸 자꾸 붙이라 그러지, 이런 거를 이해 못 할 수가 있다고.
전혀 상반된 스윙이지만은. 근데 우리는 그래서 레슨을 할 때 고객들한테 처음에 레슨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의 성향, 아까 얘기한 것 뭐 세 가지 다른 분류의 학생들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 체형에 맞는 스윙을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원플레인하고 투플레인 스윙은 이거를 알고 가르치면은 원하는 거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나는 요거 그냥 맛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그게 맞으면은 잘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마 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정확한 책 제목이 Plain Truth of Golf Sw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번역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높게 들고 낮게 들은 그 사람이 이 원플레인, 투플레인 스윙을 제일 먼저 이론화하고 제일 강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책이 마스터 클래스하고 2권이 있는데 나는 그건 진짜 강력히 추천해요. 거기에 보면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이 있어요. 연습 방법을 할 때도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근데 그 책에 내가 느낀 단점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꼭 이렇게 스윙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지도해본 대부분 선수들은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이제 스윙 플레인 나오겠지만은 전혀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백스윙 탑이 어깨를 연장하는 선이다. 그러면 여기 어디쯤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내 어디 했을 때 조금 더 멀리 서서 내가 자세를 조금 더 낮추고 원플레인 스윙을 하겠다. 그럼 백스윙 탑은 훨씬 더 낮아지는데 그 중간 어디쯤 갔을 때가 훨씬 더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가 막 벌어지는 느낌도 안 들고 뭔가 타이트하지만 답답한 느낌도 안 들고 그 중간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스윙 플레인 얘기 나올 때 좀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요것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스윙 교정의 순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PGA 매뉴얼에서 많이 강조하는 정설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내가 이게 원포인트 레슨 할 때는 예외예요. 원포인트 레슨 이 사람 그냥 오늘 하루만 보고서 딱 말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장의 문제를 고치는 게 중요하지만은 내가 적어도 뭐 8회 이상 시리즈 레슨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체형이나 말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고 바디 스윙을 이 사람한테 입힐 거냐 암 스윙을 입힐 거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PGA는 파스처 그립 얼라이먼트 골프 스윙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기들 자세, 그립, 겨냥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틀어진 상태에서 골프를 아무리 잘 가르쳐 봐야 결국에는 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생기고 나는 사실 그 아카데미 할 때도 그랬고 골프 친지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6년이 됐는데 고등학생 애가 우리 아카데미를 찾아왔는데 뭐 성적은 조금 났는데 그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왔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 막 그립이랑 완전히 엉망이야. 그러면 나는 결코 걔 앞에서 그런 내색은 안 하지만은 그 프로가 사실 좀 원망스러워요. 와, 어떻게 저런 그립으로 5년 동안 공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 손가락도 다 틀어지고 막 굳은 살 여기저기 막 생기고 막 기본기를 무시하고 골프를 가르치는 거는 나는 좀 사상두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고객들 이렇게 레슨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본인들도 선수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스윙 플레인이 어차피 공의 구질을 만들고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만드니까 사실 요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은 내가 판단하는 저 사람의 스윙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기본기 거기다가 안정된 스윙 플레이. 그러니까 공을 치는데 이게 원 플레인이 됐건 투 플레인이 됐건 항상 일관성 있는 아니면은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엎어 치는 스윙을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한 공을 한 열 몇 개 치는데 스윙 플레인이 일관성이 있다. 약간 풀 페이드를 친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의 볼 구질하고 제일 연관이 있는 거, 저 사람의 스윙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거는 스윙 플레인이 안정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 플레인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윙 플레인을 잘 만드는 방법이 결국에는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우리가 몸을 잘 써야 되잖아요. 몸을 안 쓰고 그냥 뭐 팔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스윙 플레인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깨하고 골반하고 요 큰 근육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스윙 플레인이니까 결국에 몸을 잘 쓰게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스윙 플레인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스윙 교정의 순서로 얘기를 한 거고 그 스윙 플레인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리듬하고 템포. 리듬 템포가 엉망인 사람은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없죠. 스윙 플레인을 똑바로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구질이 막 바뀌는 거고. 이 대목에서 리듬하고 템포의 차이점을 혹시 알아요? 보통 두 개를 많이 섞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골프에서 얘기하는 리듬하고 템포는 스윙의 빠르기예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 칠 때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딱 똑딱 왔다 갔다. 스윙 템포가 나같이 말투 느린 지금 많이 방송하면서 빨라졌는데 나 말투 되게 느렸거든요. 원래 말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 스윙 템포도 진짜 느렸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 저 일본 사람 마스터스 우승했던 친구 몇 년 전에 마츠야마 히데키 수준이었어요. 내 대학교 때 스윙이 그냥 천천히 가서 이거를 빨리 하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내 말투하고 내 스윙 템포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데 말 진짜 평상시에 막 빨리 하고 성질 급한 사람한테 백스윙 좀 천천히 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 알아요? 그 사람은 농담으로 다운스윙보다 백스윙이 더 빠르 거의 템포가 똑같다 그랬는데 착착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투도 되게 빠르거든. 그러니까 템포는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느린 템포의 스윙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좀 빨리 움직여야지 역동적으로 공을 세게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템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윙 템포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은 그 사실 템포를 좋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에 맞는 템포를 찾는 거고 리듬이 좋다는 거는 일관성 있는 템포를 가진 스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템포는 빠르고 느린 거, 리듬은 그 템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골프에서 얘기하는 리듬하고 템포예요. 그 리듬감이 좋아야지 결국에 일관성 있는 스윙 플레인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일관성 있는 템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파워하고 스피드를 제일 마지막에 입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정반대로 얘기하는 골퍼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처음에 그 바디 스윙이 됐건 암 스윙이 됐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똑딱이 골프는 진짜 안 좋아하고 몸 동작을 크게 쓰고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누구나 거의 합 스윙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초보 골퍼들을 가르칠 때 몸 동작을 먼저 거의 그게 몇 시간이 됐건 일주일에 3번 레슨 받는데 2번 레슨 받는데 한 2주를 채를 안 잡히고 그냥 이거만 시켜도 골프는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 경험에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프로들도 있고 아니면 똑딱이부터 길게 나는 솔직히 자꾸 우려먹는 것 같아요. 똑딱이부터 이렇게 막 그거 하는 사람도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러니까 공을 못 치게 해도 심심하고 재미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워하고 스피드는 나는 요거를 순서를 굳이 마지막에 두기보다는 이런 거를 다 하고 몸을 잘 움직이고 힘을 빼고 채를 뿌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붙는 게 파워하고 스피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스윙 교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얘기를 하는 거지 정답은 아니다. 이거는 주로 그 옛날 프로분들이 걔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장타를 치던 선수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 수순에 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프로셨어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배웠는데 무조건 세게 치라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장타가 됐대. 몸은 호리호리한데 체중도 남자인데 70kg이 채 안 나가고 그런데 장타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레슨을 하고 나는 옆에서 거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보니까 다운스윙 때 골반도 엄청 잘 쓰면서 이 딜레이트가 어마어마한데 본인은 그런 테크닉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세게 치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무조건 세게 치라 그래서 저는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딜레이트가 엄청 많이 되는데 이거 일부러 뭐 끌고 뭐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팔을 좀 부드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장타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티칭 프로들이 일단 세게 때리는 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혀 난 틀리다고 반박은 하죠 사실. 일단 스윙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스윙이 진짜 뭐 발레 하듯이 살살 치는 그런 이쁜 스윙 말고 분명히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같이 겸하면서 방향하고 거리하고 같이 가야지 이거 뭐 하나 해놓고 다른 걸 하고 그러면 벌써 본인이 몸이 벌써 마음이 말을 안 듣고 좀 약간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없지만은 참고를 하고 레슨을 하다 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티칭론은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하죠.